상장하는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장까지만 해도 상승세 시장의 수급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후 당일 그리고 이틀째 3일째 연속 3거래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바이오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명인제약도 자 20%대 반격에 나서다가요 윗골이 단 10%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음봉이 떨어지고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까지도 음봉이 떨어지면서 자 양봉이냐 음봉이냐도 중요합니다만 이왕이면 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설사 있더라도 이거를 지켜내면서 이렇게 가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지 못하면서 전저점이 깨지면서 음봉이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자, 국내 신규 상장주 패턴을 어느 정도 일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13만 4천원 고점 대비요. 자, 13만 4,500원 고점 대비 오늘 9만 6천원이면 약 28%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연속 3일 음봉 떨어졌을 때가요. 고점 대비 약 27% 하락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엊그제. 그죠? 그런데 오늘 그 라인대를 살짝 또 깼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지금 28%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요.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이 되면은요. 고점 대비 약 30% 정도는 빠집니다. 자, 무조건 빠져요.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신규 상장주가요. 상장을 하고 뭐 따상을 가든 따따블을 가든 얼마를 가든 간에요. 자, 고점이 형성되고 빠진다면 그 고점 대비 무조건 30%는 빠집니다. 안 빠진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2,400개 종목 중에서. 아셨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와서 다시 새 역사를 쓰든 혹은 반등이 나와서 고점 탈환은 안 되고 저점은 잡아주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제 정상화 궤도를 가겠죠. 또는 이 30%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그 반등이 약반등이거나 뭐 조금 더 나올지라도 다시금 내려오면서 저점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빠지는 그 구간 저점 있죠. 그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고점 대비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긴 해요. 자, 그 부분 패턴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다시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한 최근 시총 거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 이후 개발 중인 신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당장 실제 신약이 보유하고 있진 않았고 또 이행명 행장을 비롯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 지분이 좀 많아요. 73%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오버행 우려가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보유 지분을 보유하는 예수기간이요. 규정상 허용 최소기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6개월. 보통은 통상 보유예수 기간이 3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명인제약은 이례적으로 좀 6개월, 좀 짧다는 부분이 좀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흔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명인제약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다면 그 모멘텀은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서 얼마나 나올 것이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주 여러분들 고심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또한 여기서 반격에 실패하면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주식파파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파파의 시초가 단타방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령 나의 주력 종목 명인제약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 이래나 저래나 좀 더 스윙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은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제가 또 일봉상의 매수매도 타점 포착이 됐을 때 뭐 또 주요 핵심 재료, 뭐 주가의 변화, 투자 전략 리딩을 해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 배팅입니다. 이제 종가 배팅 안 해요. 그죠? NXT 거래소가 활성화되면서요. 아침 8시 그리고 3시 반에 장 마감을 하더라도요. 오후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NXT 포함되는 종목들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종가 배팅의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시초가 시작하는 시가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우진, 모티브 링크,
또 1승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고 수익 구간에서 자율익절하세요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우지는 매수가 대비 14%, 그러니까 시가 대비겠죠. 우리는 시가 매수를 하니까요. 맞습니까? 매수하고 나서 안 가면 홀딩하고, 그죠? 올라도 홀딩하고, 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잠 못 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말에 시장이 어떻게 되지? 월요일날 어떻게 되지? 자, 그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침에 매수하고 아침에 매도할 거니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합니다. 자, 모티브 링크도 시가 대비 12% 상승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 1승 매수가 대비 11%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두세 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종목별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증시 상황에 따라, 종목 상황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5%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요. 때론 15%, 때론 20% 이상 상한가를 먹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종목별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2종목에서 3종목 정도를 픽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100% 무료로 문자 시청하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전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인제약 주요 포인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명인제약은요.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CNS 신약 에메나마이드 연구 개발을 할 거고요. 또한 8탄 1공장과 발안 2공장의 생산 설비 증설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파해볼 텐데, 특히 발안 2공장은요. 국내 최대 규모의 펠렛 전용 생산 공장으로 건립해서요. 향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CDMO 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펠렛 제형의 의약품은요. 일반 알약이나 캡슐과 달리 복약 순응도가 흡수율이 높이고 또 방출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제형입니다. 이쪽 펠렛 의약품 시장은 약 한 3천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대부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인제약이 이쪽 펠렛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펠렛 쪽 시장의 국산화, 나아가 글로벌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된 에베나마이드 신약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베나마이드는요. 조현병 치료제거든요. 현재 글로벌 3상 임상 중에 있고요. 국내 환자도 일부 참여 중에 있습니다. 27년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명인제약이 국내 독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나마이드는 기존 조현병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경우 CNS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시초 논란이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좀 빠져가지고 그제 1조 5천억대에서 1조 4천억대 2조에서 이렇게 1조 4천억 내려왔는데요. 국내 제약회사 메이저 기업들을 보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만한 제약회사, 자, 대웅제약인데요. 대웅제약이 현재 오늘 종가상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요. 매출은요. 1조 4천억, 1조 4천억대입니다. 자, 대웅제약이 시총이 1조 5천억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종근당을 볼게요.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면은요. 작년에 1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 1조 7천억 원 전망치고요. 자, 23년도에는 1조 6천억 원대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녹십자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자, 매출은요. 재작년 1조 6천억 원, 작년에 1조 6천억 원, 올해는 1조 8천억 원 예상입니다. 자, 시가총액과 매출이 엇비슷하게 가고 있죠. 이게 기본 국내 제약회사, 제네릭 회사들의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알만한 메이저 기업들이에요. 자, 명인제약은요. 시가총액이 현재 1조 4천억 원인데요. 매출은요. 2,400억 원, 2,600억 원. 자, 올해는 나와봐야겠죠. 요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시가총액 거품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이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일반 제약회사, 제네릭 회사에서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국내 제약회사는요. 영업이익률이 다시 말씀드리면 10% 넘는 회사가 몇 안 돼요.
그런데 명인제약은요, 영업이익률이 30%대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저도 놀라웠어요. 영업이익률이 30%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런 어떠한 이제 시비가 엇갈리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만 보면, 좋네. 그죠? 그런데 다른 업계, 다른 회사의 매출 대비 보면 또 조금 시총이 높거나 혹은 매출이 적거나 뭐 그게 그거지만 자, 요렇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나온 겁니다. 자,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명인제약 주가에 대한 논란들을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자, DB나 키움증권의 경우는 예측했던 명인제약이 예상 시총도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능성도 열려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요, 명인제약 주가는 실적이나 파이프라인 대비 좀 앞서가는 수준이다.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밸류 대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여야 할 게 뭐냐면 자, DB와 키움증권에서 명인제약 시총을요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로 자, 예상을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주식파파가 감히 말씀을 드렸죠. 감히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내 신규 상장주 중에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던 조금 상승을 했던 상승 고점이 형성이 되면은요 그 고점 대비 무조건 30%는 빠지고 그죠? 만약에 거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좀 오랜 시간을 겪고 정상화가 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30%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빠졌을 경우에는 고점 대비예요. 고점 대비 40, 50 좀 깊게 떨어진다면 60%대까지도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13만 4,500원. 자,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자, 명인제약에 상장하고 나서 형성된 고점은 13만 4,500원입니다. 그죠? 좀 더 며칠 상승을 하고 좀 더 상승을 하고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요. 자,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명인제약 상장하고 나서 고점은 13만 4,500원이에요. 그러면 나중은 이 가격대를 올라갈지라도 어쨌든 지금 13만 4,500원 대비 30%는 당연히 빠진다. 그게 바로 지금 구간이잖아요. 지금 구간이 약 27%, 28%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추 다 왔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엊그제 반등도 나온 거고요. 또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점 대비 30% 하락분을 또 깨고 내려간다면 적어도 40에서 50, 심하게는 60%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고점이 약 2조거든요. 2조에서 지금 30%가 빠져서 1조 4천억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50%, 60%가 빠진다면 어느 정도예요? 1조 또는 8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딱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에서 예측한 시총하고도 맞물리는 가격이에요. 6천억대까지 빠지면 너무 괴롭고, 그죠? 한 1조 또는 더 밀린다면 8천억 정도 시총. 자, 그 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저기까지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가격대까지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 반격에 나서고 회복을 못하고 빠진다면 저 정도까지는, 그죠? 고점 대비 50%, 짧게는 40, 고점 대비 50%에서 60%대까지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그 전에 언제든지 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명인제약 매수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제가 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추가 하지 않고 혹은 다음 주에 반격에 나선다면 자, 앞선 구간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2만원 그리고 12만 5천원 13만원 요 구간이에요. 내나 12만 5천원을 기준으로 12만원 그리고 13만원 요 구간대에 더 이상 회복하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요 구간대에 맞물릴 거고 그 구간대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뭐 홀딩을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대응을 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02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시초가 단타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시초가 배팅방에서 100만원만 가지고 하세요. 100만원만. 아셨죠? 자, 100만원만 가지고 한 종목 빵 들어가지 마시고 한 50만원씩 두 종목을 들어가세요. 가령. 아셨죠? 그럼 1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만 수익을 내세요. 4%.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10% 수익 나면 되죠? 그럼 다른 한 종목 그냥 본전만 쳐도 되고, 그죠? 종목별 4%에서 5% 수익 내고 나와도 되고, 한 종목에서 20%, 15% 수익 내고, 한 종목은 뭐 5% 손절하고, 그래도 되고. 손절을 가급적 안 나와야겠죠. 지금까지 손절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손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그래서 한 두 종목 정도 편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5에서 10% 구간대 좀 욕심 낮춰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률은 하루에 4%입니다. 4% 설정을 했고요. 초기 자금은 100만원이고요. 자, 그것을 120 거래일, 그러니까 6개월이죠.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약 6개월을 돌리면은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면요. 1억입니다. 자, 100만원이 1억이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주식파파와 함께 경험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라고 문자 남기세요. 파파라고 문자 남기지 않으면 제가 안 볼 겁니다. 무조건 파파라고 문자 남기시고 문자 남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이나 댓글에 제가 늦게라도 달아드릴 테니까 자, 그쪽에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 설명 구간에 자, 제가 쉽게 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하고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팅방 안내 받으시고 아울러 히든 종목까지도 받아가세요. 예? 남은 자금 가지고 시초가 배팅 하시고 또 히든 종목까지 나아가세요. 히든 종목 로봇 관련주고요. 중국의 AI 전문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북미향의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매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어제 오늘 주가가 막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1차 타겟 50% 보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너무 또 늦게 오셔서 상승해버리면 편입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럼 또 뭐 제가 다음에 또 종목 드리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번 히든 종목은 아직 출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매수집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